자, 다음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마지막에 중경이 어디였었는지 중경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저희 대륙조선사 연구의 카페에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을 찾아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서천성 지역에 요 양자강이 금사강에서 쭉 내려오는 요 중간 지점에 중경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역사 통솔에서 배운 거는 최초의 장개석이가 남경 이제 정부를 구성했을 때 남경이 여기다. 여기 현재 남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해에 여기 저기 일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서 상해에서 중경으로 이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가짜인지는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이걸 고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뭐 조선이 미국에 있다, 어쩌다 뭐 이런 기록이 아니라 정확히 서지적으로 고증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에 접근을 해가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그 분석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조선 대륙에 있는 조선을 고증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강역을 서지적으로 또 서양인들이 기록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단과의 싸움이 상당히 졌던 것이죠. 예, 그래서 과학적 싸움. 저도 일전에 한번 우리나라 천문 일식도를 쓰신 분이 어디에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식도를 딱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대륙조선을 맹신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러한 글을 썼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난 맹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이다.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고 다 모든 서지가 말하는데 어째 그러냐 그러면서 나사에서 정밀하게 나온 일식도를 갖다 첨부를 해서 올리면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일식도는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일식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들어갔더니 카페가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싸워야 돼요. 서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꼼짝 못하죠, 강단에서도. 근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사서만 가지고 드립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은 네가 말을 잘못 해석했다. 뭐 우리 사서는 읽는 방법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단과 친일파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서지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임시정부에 대해서 중경이 어디에 있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장개석의 회고록하고요.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인 돌베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다 돌아가신 광복군이었던 김준엽 선생의 그 장정이라는 회고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경이 결국 결과적으로 결과부터 얘기한다면 이 운남성 곤명의 위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경이. 그러면 중경은 1950년 모택동이 중국을 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대륙 조선의 자취를 없애면서 모든 지명이 있던 위치에서 자꾸 동쪽으로 다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촉지방, 자 파총령이 장준하 선생의 글을 보게 되면 참 이 장준하 선생이나 김주엽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은 그 감성에 이 조국이란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인 겁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참 눈물겹죠. 장준하 선생과 김주엽 선생이. 자, 대륙 서주에 뭐냐면 그분들이 나라에 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목숨을 걸고 가시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러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김주엽 선생과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 부대에 들어가서 몰래 탈출을 하죠. 그때 이분들이 처음에 갔을 적에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서주라고 나옵니다. 서주.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역사 동설에서는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남양을 거쳐서 이 파총령을 거쳐가지고 중경을 여기 갔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간다면 이렇게 가면 되지. 무슨 이렇게 돌아서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파총령이 이거거든요. 이쪽에 저기 히말라야 산 들어가는데 한 5천 고지, 5천, 6천 고지 되는 이 설산.
이거 파총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조선이 빠져나갔을 적에 이분들이 1940년경에 이쪽으로 가거든요. 44년인가 갑니다. 저 되기 전에 가는데 여긴 조선의 강역이었어요. 다 여기가. 근데 여기 무슨 서주가 있습니까? 이쪽은 대륙 동해안 쪽이 조선의 동해안 쪽인데 강원도 경상도 쪽인데 서주는 이쪽에 있었던 거죠. 이쪽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출을 해서 바로 파총령을 탄 겁니다. 이때 갈 적에 약 한 50명이 합류를 해서 여기를 갔다 그래요. 근데 저도 장준하 선생의 글을 보다가 장준하 선생하고 김주호 선생이 뭐 다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죠. 조선의 독립군으로서 남아로서 열혈 끓는 피를 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가신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저도 책을 좋아했다 보니까 이 글을 쓰는 맛은 장준하 선생님이 월등히 높습니다. 김주호 선생님보다. 그래서 보는데 여기서 참 제가 막 울었어요. 책을 보다가 너무 가슴이 옥받쳐서. 뭐냐면 50명이 가는데 다 목숨 걸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임시정부 찾아가지고 가는데 이 보게 되면 그 중에 다 20대예요. 열혈 남자들. 그 여성분들도 있었는데 여성분 중에서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들이에요. 즉 왜군과의 어떤 그 정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캐낸 정보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몸이 바뀐 거예요. 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설자를 타고 가다가 한참 동안 쉴 적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즉 젊은 남자들이다 보고 또 젊은 여자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연문이 발생이 되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준하 선생하고 김준호 선생이 그때 이제 총 대장격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글로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해서 어떡하겠느냐. 기가 물러뜨렸으니 체벌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풍기를 물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딱이 30대다. 예? 그리고서 그런 연문을 뿌린 여자는 때릴 수가 없으니까 남자들 탁 세워놓고선 장준하 선생하고 김주호 선생이 딱 나눠서 딱 때리는데 남자들이 고개 푹 숙이면서 어서 때리시오. 예? 장준하 선생이 따귀를 때리는데 따귀를 때리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저도 같이 울었죠. 우리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온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주가 여기 있었던 분들이 파총령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뭐라 하냐. 파총령을 2주 동안에 건넜다 그래요. 2주. 일주일, 그 2주 동안에 700km를 걸어 넘어간 겁니다. 여기를 갔다가. 설산을 갔다가. 그래서 내려가면서 양대강과 만나는 곳에 중경이 있다라고 나오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파총령을 왜 갑니까? 일로 가면 그냥 대파산 넘어서 가면 되지. 그래서 서주는 이쪽이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는 다 먹어서 여기 일본 세력이었던 거고 조선이었던 데는 중국 쪽에는 점과 점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이 여기까지 쫓겨간 겁니다. 이 넓은 땅이 뭐 여기까지 쫓겨갑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쪽에 가게 되면 저 중국도요. 이 북벌군이라고 있잖아요. 북벌군. 서북군, 동북군 막 이게 있어요. 동북군이라는 것은요. 대륙의 알타이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이라는 것은 자침을 가지고 자오선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당시에 동북이라는 역사상의 동북이라는 개념은 이 알타이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려는 묘양산이자 금강산 이 산의 우측이 동북이에요. 좌측이 서북이에요. 그래서 동북이다 그러면은 이 동북군이 만주 쪽에 있었던 장장님의 군대가 동북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무슨 뭐 동북군하고 저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 그냥 북벌군이라고 그러면 되죠. 예? 그래서 장장님은 서북군 머리다. 왜 서북군 머리입니까? 여기서 볼 적에나 여기서 볼 적에 서북 쪽에 있었던 군벌이기 때문에 서북 군벌이 되는 거예요. 장장님은. 아니 만약에 여기 만주에 있었고 백경이 여기 있었다면 동북 군벌이 되지 장장님이 왜 서북 군벌이 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북 군벌이란 말도 나오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저 위천이라는 유명한 장개석에 저 책사를 했던 그 명리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거죠. 저 장장님은 서북 쪽의 군벌이다. 서북 군벌이자 여기 지명이 동북이었기 때문에 동북 군벌이란 말이 같이 쓰여졌다는 것을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동북이란 말과 동북방이란 말은 명확히 틀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하고 이제 가시는데
이 뭐라고 써놨냐면 중경은 이 양자강과 가름강이 합류하는데 여기 원래 중경은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저 곤명 위쪽은 다 바위산이잖아요. 그래서 중경은 이 안반 위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근데 여기는 가름강하고요 양자강이 만나는 데이기 때문에 삼각주 위에 된 거예요. 삼각주 위에 있는 돌이 좀 단단한 데를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장개성이가 상해에서 중경으로 갈 때 그 회오록에 보게 되면 중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로부터의 물자 보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중경으로 간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 중경이 물자 보급을 받기가 원활한 데가 아니죠. 이쪽으로 가야 이 미얀마 버마를 통해 가지고 이 물길을 따라 가지고 여기 물자 보급을 받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장준하 선생의 책에 정밀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으로 파촉이다. 촉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사천성을 여기가 사천성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근대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고 파촉이라는 것은 이 파촉령을 넘어선 이쪽이 파촉이에요. 이쪽. 촉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성도 이런 명칭은 다 이쪽에 있던 게 옮겨온 겁니다. 이쪽으로 다. 여기 낙산 대부라 쪽에 여기 아미산도 당연히 이쪽에서 옮겨온 거죠. 지명이. 그러니까 고금 지명대사전을 보실 적에 이 지명이 이동됐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책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도 맞아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 이 전체가 다 조선이었다. 여기서 분리됐다라는 그 소리 나오게 되는 건데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명제죠. 왜? 그건 구한말에서 이주에 살다가 오신 분들의 글에 의해서도 오류가 있는 거고 또 서양인들이 기록한 수많은 기록에 나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조선은 이 밑으로 해남도 위쪽부터 해가지고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던 나라죠. 이렇게. 그래서 고려 때 고려의 모양은 활구, 즉 호리병과 같이 생겼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천성의 양장학가가 아니라 곤명의 위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금상항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장준하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갔을 때 이 강이 폭이 얼마나 넓은지 바다와 같았다라는 말을 써요. 이 당시에. 지금은 이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다 좁게 만들었는데 1250년경에 몽골을 왔던 오도릭이라는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사였던 사람이 여기로 오면서 이 양자강을 가면서 양자강의 폭이 당시에 11km였다고 합니다. 폭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구한말 조선으로 와서 양자강을 봤을 적에 양자강을 거슬러 중국으로 가다는 책에서 3월부터 동남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 물이 올라와요. 그럼 물길이 일로 올라왔으니까 양자강 황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한 봄철이 되게 되면 이 히말라야에 엄청난 눈들이 녹아가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해. 물이 나오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많고 이쪽에서 조수로 들어오는 물도 많아가지고 이 물이 여기가 평상시보다 하상 기수가 8m가 높아진다 그럽니다. 써놨어요 기록에. 그래서 이 주위가 다 물바다가 된다. 그래서 이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산으로 피해서 배를 가지고 집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기록이 풍신수길이가 왜 4월 달에 쳐들어왔느냐 음력 이거 설명이 되는 거예요. 4월 달에 쳐들어오게 되면 풍신수기가 이 밑에 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조수를 타고서 쭉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치마는 안 들이고선 이 물길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물길이 빠지면 암초가 많아가지고 배들이 전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조선을 탐험하러 왔던 포르투갈의 바타니아, 인도네시아 지금 자카르타죠. 거기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일본이랑 무역을 하다가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엄청난 무역 흑자가 나더라 조선이. 야 이거 우리가 조선이랑 직접 한번 교육을 해봐야겠다 해서 조선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들어가다가 배가 좌초를 했는데 물길을 모르는 놈들이면 100%다 좌초하는 거야. 하멜도 마찬가지고 좌초를 했는데 순식간에 어디서 조선군이 뛰어나와가지고 격투를 하다가 가까스로 도망 나왔다.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그런 가짜의 역사 시각을 자꾸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선 백날 역사를 해도 우리가 못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조수라는 부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수의 물길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하한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배들이 이때 풍부하게 다니는 거고, 또 우리 그 민요인 방아타령에서 한강에서부터 상고선이 떠가지고 이 지금 현재 우한, 여기가 진주로 비정이 되는 데인데, 여기서 물길 타고선 이 장강산역을 지나서 이 상해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물량을 내리는 겁니다. 다 내려서 이놈들은 다시 이리로 가져 올라가고 또 이쪽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그 방아타령에 무산 12봉을 지나서 온다 그러잖아요. 5초 동남이라 그러면은 지금 오나라를 여기 있었던 거를 보고 초나라를 이쪽에 있는 거죠. 5초 동남, 이게 아니라 오나라는 지금 현 사천성 지역에 쓰는 게 오나라입니다. 그 밑에 쪽이 월나라예요. 그래서 월남이잖아요. 월남의 북쪽에는 월이 있는 거고 월의 북쪽에는 오나라가 있고, 그래서 5월의 동쪽에는 조선이 있다라는 것이 사마천 사기에 나오잖아요. 5월의 동쪽에는 조선이 있다. 여기를 봤을 때는 5월의 동쪽에는 바다가 있지 조선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또 구슬기의 쿠르다베가 조선 도로지 이런 책을 썼을 적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주의 동쪽에 높은 산이 있고 높은 산 너머에 금이 나는 신라가 있다라고 썼잖아요. 여기 양주를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너머에 무슨 바다가 있지. 그럼 뭐 그 당시 쓴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를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영파를 갖다 닝고에서 이리로 갖다 놨지만 영파가 어딥니까? 원래 여기 일본 땅인데 무슨 놈이 여기 영파가 있습니까? 영파는 바로 장랑산역 넘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게 영파죠. 그래서 오도리기 1550년경에 왔을 적에 강의 출구로 가는데 영파가 있다. 여기입니다. 이거 장랑산 여기 넘어서면 조선이에요. 고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고 거기서 10마일을 더 올라가게 되면 양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주. 우리가 이쪽에 있는 양주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양주가 일로 갖다 놨지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고 그 위에 영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으면 조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본 비숍이 다 보증했지만 여름철이 되게 되면 물이 내려오는 게 많고 조수가 올라오면서 이 장강산역을 견부들이 끌지 않고도 배가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고증을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빠지고 또 모태동요에서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지명들이 전체 대륙 전체로 퍼지면서 중경이라는 위치도 여기 있었던 것이 현재의 사천성 이쪽으로 옮겨온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역사적인 촉이라는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이 파총령과 운남성 이쪽 미얀마에 뻗치는 이 지역이 바로 역사상의 촉나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 보게 되면 맨 뒤쪽에 등예라는 장수가 위나라의 등예라는 장수가 촉을 멸망시키러 갔을 적에 촉나라의 첫 번째 수상이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누구였죠? 갑자기 비위 때였었나? 그래서 여기를 내려가는데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 그 뒷동산에 산소에 가서 비료 부대에다가 볕다 놓고서 그걸 딱 하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눈이 쌓여있는 데를 타고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죠. 그 험한 지역을. 그래서 험하다고 했던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쪽에 역사상에 촉이 있었던 거다를 갖다가 장준하 선생이 써놓은 글을 통해서 중경을 고증하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지명이라는 것은 서쪽에 있던 것이 동쪽으로 이동해 온 거다. 아까 먼저 강의에서 이특선 선생님께서 부언을 하게 되면 낙양에서 천남생 또 흑지상제 묘가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왜 남경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낙양은 원래 여기가 아니라 낙양은 이쪽에 있었던 게 낙양입니다. 예? 여기가 왜 낙양입니까? 여기 조선의 포천이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포천이나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지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파주가 됐든지. 그래서 낙양은 이쪽에 있었던 유물들을 빼가지고 오다 보니까 일로 온 거죠. 일로 못 갖다 놓고. 왜? 중국이 전체가 다 전쟁터가 돼가지고 뭐 올렸다 내렸다 하고 저 장개석이가 유물 북쪽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내려오다가 또 대만으로 가서 일부 남겨놓고 막 별난이 많았잖아요. 자, 우리가 갑골 문자가 여기 하남성 여기서 발견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진흙벌인데 갑골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갑골이 발견된 하남성이라는 것은 이쪽이죠. 그래서 모래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사천성의 부분,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경의 위치는 바로 곤명의 위쪽, 운남성 양자강가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을 구글어스 지도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중경 맞는 거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강과 기찻길이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른강이죠. 역사상의 가른강은 이쪽에서 나오는 강인데 지명을 옮기면서 지금 가른강을 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한번 치시면 다 모든 게 허연하게 들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경에 대해서